시간에 아마 장미와 연꽃이 각각 동양과 서양의 어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게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동양에는 예상외로 미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원형은 좀 드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우리 법성계라든지 보엽 인다라니의 만자화로 해놓은 것은 이미 사각형이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서양 쪽은 이미 핀란드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발견된 것에서부터 13세기, 19세기 일기까지 나와 있는 도형들도 물론 이런 도형만 주로 제가 뽑아왔겠죠. 뭐 그곳이라고 사각형이 없었을 리는 없겠지만 이런 원과 방에 대한 원형과 방형에 대한 어떤 접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이런 그 불교 건축 방식의 차이겠지만 서구는 그 이슬람의 영향 때문이게 또 그랬고 성당 대부분이 고딕식이든 뭐 이런 걸 좀 제외한다 해도 그 내부에 가면 원형, 궁룡이라고 그러죠. 그죠? 둥글게 만들어 놓은 또 밖에서 볼 때도 아치 돔 같은 게 제법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의 절집은 그런 원형이든 아치돔 같은 형태는 좀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기 충남 쪽 가다 보면 개태사 같은 데 가면 단군신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절집에도 단군신상을 모셔둔 참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거의 태극전인가 단군신상을 모셔놓고 그런 곳 보면 거의 팔각형으로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까우게 해놓은 그 정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미 불교의 대부분의 정각은 방형으로 사각형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원형에 가깝게 하려고 밖에서 보면 사실 팔각형인데 안에는 치장해놓은 거 보면 거의 원형 가깝게 해놓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좀 달랐던 것은 뚜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연꽃과 장미의 차이처럼 사각형과 원형의 접근 방식도 달랐는데 만들어진 걸 합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실제로 원형은 우리 문화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원형은 주로 무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봉불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집은 어때요? 대부분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이 진 것들은 훨씬 더 이렇게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적어도 사각형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면 원형은 보이지 않는 저 미지의 어떤 것, 가령 뭐 이 불교미학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그 점이라면 주로 아미타 세계의 어떤 자리, 그래서 아미타 세계에도 우리는 대부분 형상으로 많이 보여주는 데 있었잖아요. 그죠? 극락세계 10종 장엄도 극락세계의 장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 육신을 넘어서서 가는 어떤 세계, 그래서 10만억 국토를 지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심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든 아니면 정말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이든 이 현상세계 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원형으로 많이 표현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서 만다라에서 각각 보여주는 것들, 사실 이전에 했던 것들 한번 쭉 써머리 해보고 싶어서 이걸 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각각 색들이 오방색을 유교적 오방색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방색도 색상의 배치가 좀 달랐던 게 있었고요. 또 인도식 만다라와 티베식 만다라에서 각각 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아촉불로 배치했을 때가 있고 비로자나루를 배치했을 때 이 차이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 모형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만 나갈게요. 그죠? 요거는. 그러면 법계 체성질 나타내는 것들은 모든 색들이 다 모여서 회전시키면 백색으로, 무색인 백색광, 백색으로 드러난다 그러는 건 아시죠?
색의 삼원색을 갖춰서 색은 검은색이고 빛은 흰색이고. 예, 빛,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바로 흑과 백이면서도 동시에 사실 이 백색, 회색, 검은색 이거는 그래서 무채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채도는 제로가 돼요. 명도에 있어서는 0에서부터 100까지겠지만, 그래서 보는 방식은 좀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죠. 우리 채도를 얘기하는 건 이런 빛깔들을 얘기하는 거죠. 검은색, 회색 이것들은 그 무채색에 돼 있고, 그래서 중앙에는 대일열을 상징 뭐 채성지가 있고 이렇게 5가지 형상,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요. 적어도 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승무를 그린 그림에서도 어떤 이런 원형들이 재반복되어 있거나 어떤 에너지 패턴을 집어넣으려고 했는지 그 작가가 무의식 속에 그렸든 의식하고 그렸든 간에 그걸 우리는 알아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인식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원형과 각형, 원형과 방형이 각각 어떻게 한 도형 속에서 구현되게 해놓으려고, 구현시키려고 했는지가 바로 만다라 그림이었다는 얘기도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시무도 여기도 독특하게 만다라의 한 형상처럼 이걸 보통 이제 요 뭐 그림 자체는 보지만 사각형 속에 원형을 집어넣은 형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 시무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형과 방형의 조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에 드러나 있음과 무의식의 저편,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과 이 세상 너머에 또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의 세계, 진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겹쳐져서 우리에 다가온다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현상의 것만 받아들이는 눈이 아니고 그를 넘어서는 눈, 진리 자체를 그렇다고 진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원흉무해한 어떤 불교의 삶이고,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참된 보살자, 마하보살, 뭐 마하사트바의 자리에 있을 테니까, 대보살일 테니까. 쉽게 이렇게 불교의 깨달음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현상계는 무의미한 거고 깨달음의 세계, 진리만이 참된 것이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현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절박함으로도 나가거든요. 저는 우리 미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온통 다 감싸 안고 가보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행의 힘들은 또 그런 것이어야 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좀 다음 여기에서 이것도 서구적인데 바로 이것들이 어떻게 동양과 합치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동양적인 의미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재밌게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오온에 대한 설명들, 인간을 하나의 별 모양으로 표시하고, 또 요즘 이런 의미가 실제로 막 떴다,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뭐 떴다, 뜬 사람 이런 것들 가르쳐서 쉽게 뭐라 그러죠?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우리 내면은 이미 어떤 상징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표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진 후에 경전을 보기 시작하면 아주 쉽고 유익하고 삶의 중요한 도구, 경전을 내가 머리에 이고 다녀야겠지만 늘 경전의 무거움에 깔리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힘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미학은 제가 전에도 했지만 그 윤리가 가져다주는 규범성을 넘어서는, 그리고 종교의
이 거룩함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바로 이런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그 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고 전 얘기했어요. 물론 이건 제 방식일 뿐이에요. 자, 이런 사각형에 갇힌 것 속에서는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또는 지수화풍에다가 핵심적인 불교의 공성, 그죠? 지수화풍의 각각의 성질에다가 공성을 집어넣어서 5가지의 5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적어도 서구천문학에서 발견된 5가지의 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까지 해서 각각 수성에서부터 토성에 이르는 별에 배치를 해놓은 것도 있죠. 갑자기 그 위학의 필요성과 감각의 일깨움 이걸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설명이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들었는데 좀 애매해졌네요. 이런 도형들도 좀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런 도형들이 우리에게 어떤 야릇한 감동 내지는 어떤 영감을 좀 주곤 하거든요. 이 도형들 좀 보고 있는가면 아주 단순한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뭔가 알 듯하고 모를 듯한 이 애매한 이 인식의 애매함 속으로 우리 끌고 들어가면서 우리를 잘못 들뜨게 해주거든요. 감각이 계속 살아날 때의 느낌들 마치 봄에 씨앗에서 싹이 움틀 때 그 느낌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어떤 첫 번째 여기 4개의 플라스크 플라스크로 설명을 할게요. 그죠? 거대한 실험관 속에 알이 동그란 어떤 요 이미지들은 이게 동양으로 와서는 달 속에 있는 개수 넘어 옥토끼로 변형이 돼요. 이것들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반월형의 초승달 모양이 다시 교대되고 있죠. 그래서 초승달과 또 금음달 그리고 만개한 달, 만월, 보름달 그리고 그 속에는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이런 이미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시부도, 시무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부도라는데 그 자리에 첫 번째 그림과 여덟 번째 그림 소를 찾고자 하는 사람과 소를 찾고 나서 소를 잃어버리고 편안히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도 거의 중첩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도 있고 소도 있는 인후구망의 자리에서는 그냥 텅 빈 달만 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어느 문명에서는 되풀이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꾸로 서 있는 나무의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머리는 태양을 닮아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잘못들 하고 난다면 머리는 태양을 상징하는 비로자나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고 몸통이고 팔이고 다리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우의 어떤 알레고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일깨워 볼 수 있으면 싶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만다라 그림들을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도형 몇 가지를 모델로.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그 도형들 그려보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들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은 다음 시간 때쯤에 한번 더 해볼게요. 이 그림들 외에 이 신화를 분석하는 그래서 우리 신화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누구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현 체제의 이면을 그런 어떤
음모가 깃들여져 있다든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 현상이 있다는 걸 분석하는 것보다 이런 신화를 분석하는 건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쉽고 살아있는 누구에 대한 글을 쓰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들이 뭐 무슨 평전이 나오는 건 그 사람이 죽고 났을 때 나와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화화하거나 전설화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좀 까버려도 조금 안 좋게, 물론 대부분의 그런 평전들은 좋은 쪽으로만 쓰겠지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는 애매해지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좋게 그리면 압으로 봐서 속보이고 아주 치졸해져요. 근데 이런 신화를 분석했던 이유들은 이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화들은 늘 우리에게, 아까 이런 도형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자꾸 보면서 뭔가 우리 내면의 꿈들이 일어나게 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힘을 갖는 것, 이런 아주 영감을 불어넣는 아주 마법적인, 주술적인 어떤 현상들, 그리고 종교적인 아우라의 힘으로 내가 세를 받는 것에 버금가는 것들의 역할, 신화가 계속해주죠. 이 신화들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걸 다음 시간쯤에는 커리큘럼하고 이어서 이런 신화를 왜 우리가 접근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전 자료에 제가 한번 자비도형 참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이걸 분석해 나가는 틀 속에서 저런 경전이 기록됐고 표현 가치가 있게 우리에게 전수됐다면 어떻게 경전을 경전답게 부활시킬 거냐, 그리고 경전이 다시 힘을 갖고 내게 말하면서 나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으로 오늘 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잡아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좀 처음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미학의 필요성, 그리고 감각의 깨어남, 이것을 목탁으로 시작했던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준다면 좀 오늘 시간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벚꽃이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즐기는 것만큼이나 아주 화사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잠시 우리 내면에 꽃봉오리 정도가 좀 싹 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였습니다.